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루컬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껏 질문을 많이 받아온 포토샵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토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 또 어떤 책을 보면 좋은지, 그리고 왜 리터치징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면, 저는 포토샵을 독학하기도 했고 학원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을 다닌 거는 보정에 대한 틀이 잡혀있는 비교적 최근이긴 합니다. 애초에 학원은 사진학원이지 포토샵 학원이 아니기도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리터칭을 배우긴 하지만, 제가 포토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얘기해봤자 재미도 없고 얘기만 좀 길어질 테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책으로도 공부를 했고 혼자 건드리면서 알아낸 것도 있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려고 해도 아는 게 없는 상태라서 연예인 덕질에 딱 맞춘 보정이나 이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덕질판이 워낙에 본인의 보정에 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오픈된 정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본인의 보정이 본인의 영업 비밀이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보정받았다고 딜 박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냥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본 건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보정을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1대1 과외를 받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진짜 실력 향상이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보통 다 야매로 포토샵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능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알려줄 때도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방법 그 자체만을 그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면은 본인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몰라서 응용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토샵은 결국 응용하는 프로그램인지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수를 받아봤자 받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책으로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책은 그나마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편이니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이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책을 사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는 꼭 목차를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쭉쭉 넘기면서 읽어보다가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바로 샀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읽은 책은 스코켈비의 DSLR 사용자를 위한 포토샵 CC 2017인데, 이 책에 비교적 최신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CC 2019 버전이고요.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코켈비 아저씨의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만큼 이분의 책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고 포토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2018년도에 읽었을 때도 배울 점이 참 많았던 책입니다. 포토샵의 기본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동안 쓰는 기능만 써서 몰랐던 숨어있던 좋은 기능들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은 아닌데 권합봉 작가님의 유튜브나 다른 책을 많이 본 결과, 그리고 서점에서 무슨 책을 살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잠깐씩 읽어본 결과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권합봉 작가님의 책은 이제 프로페셔널 사진 조명 강의였는데, 이거는 제가 상업사진 공부를 하려고 사서 본 거라서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 라이트룸을 사용하신다면 스코켈비님의 책을 보셔도 좋지만 권합봉 작가님의 책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추천 순위가 다른 책보다는 비교적 후순위이긴 하지만, 다른 책에는 부족한 포토샵이나 사진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포토샵 기능을 기본적으로도 심화적으로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책도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그런 포토샵 기능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책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 보정은 이 책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보정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당시의 저의 상식의 틀을 깨준 책입니다. 여러가지 보정법들이 수록되어 있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스코켈비 아저씨의 책을 여러 개 더 읽게 되었고,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보정 방법들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한번 봐놔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샀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배움을 얻어간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예인 찍덕이 연예인한테 포즈를 막 요구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상이 결국 포즈는 하잖아요. 일단 찍고 나서 우리는 골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는 사진 셀렉을 할 때나 보정을 할 때 어떤 걸 위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또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이상 어지간해서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찍을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책의 내용을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진가의 의도를 오롯이 전달하려면 어떤 포즈를 해야 하는가, 사진을 보는 사람이 이러할 때는 어떻게 느끼고 저러할 때는 어떻게 느끼는가 와 같은 이야기가 주로 이루입니다. 저도 사진을 하면서 그리고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이제 글로써 정확하게 찝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추천드리는 리터칭 관련된 도서고요. 이 다음부터는 사진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게 찍덕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 사진을 공부할 때 읽었던 책들입니다만 사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용으로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약간 기본 중에 기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사진학과에서 교재로 쓴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사서 읽어봤었는데 사진 관련된 책으로는 이 책을 처음 샀었는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판을 읽었었는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2019년 개정판이 있네요. 이게 사진의 기본과 DSLR 원리 그리고 뭐 사진의 역사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좀 크긴 해가지고 책장에 넣기가 좀 빡센데 그래도 사진을 공부하려 한다면 꼭 볼만한 책입니다. 사진은 역시 조명이 가장 재밌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조명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확실히 다양한 저자분들의 책을 읽으니까 이론에 대한 정립이 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과 사진의 조명에 관련된 이론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살짝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책이 좀 비싸긴 합니다. 이게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1편 같은 경우에는 제품, 2편은 인물인데 이게 정가로 하면은 합이 10만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경 시절에 이제 전역 후에 상업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선행으로 조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구매를 했고 이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쉽고 재밌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권학봉 작가님의 책이 굉장히 읽기 편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명에 관련된 내용의 책들은 보통 어렵고 오래된 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명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이거 말고도 몇 권 더 읽어봤는데 딱히 추천드릴 건 아니라서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사진과 관련된 책들, 포토샵과 관련된 책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자가 보면은 대부분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마다 조금씩 다른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금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책들을 사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줄 긋고 끝 모서리를 접어두면서 다 보면은 접어놓은 페이지만 다시 열어서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사진과 그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막 포토샵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말 때문에 리터칭 공부에 대해 좀 더 거부감을 가지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는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분들이 보정을 스케줄 다녀와서 하는 그냥 귀찮은 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사진의 경우에는 셀럽과 보정이 거의 전부라 리터칭이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 즐겁게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을 찍는 게 그리고 보정을 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단 연예인 사진뿐만 아닌 사진 그리고 리터칭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터칭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진 학원을 다닐 때 원장님께 포토샵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찍었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돌 사진으로 사진을 처음 시작한 저로서는 이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내가 내고 싶은 이쁜 사진 이런 느낌으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의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찍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원장님은 사진을 찍기 전부터 보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 생각을 해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군가의 팬으로서 그 대상을 더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진을 시작하시고 찍고 보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팬으로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 의도를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떤 포즈를 해줘, 어떻게 서 있어줘 하면서 포즈를 수정하거나 배경을 컨트롤한다거나 조명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환경에서 그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정을 통해서 그 의도를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크롭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건지, 어떤 것을 지우고 어떤 것을 보여줄 건지, 어떤 색감으로 어떻게 보정을 해서 어떤 느낌을 줄 건지에 대한 다양한 여러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사진가의 의도, 사진가의 메시지를 리터칭으로만 넣는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찍을 수 없는 사진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리터칭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쓰지 않아도 기능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진이 그렇겠지만 셔터가 내려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날의 조명, 그날의 피사체의 옷, 그날 내가 잡은 자리,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사진을 만든 거겠죠. 근데 내가 한번 업로드한 사진도 다시 되돌리기 참 어렵습니다. 올린 거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RT도 잘 안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정할 때 열심히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보정합시다. 그리고 재밌게 보정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무엇인가가 안돼서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찾으면서 포토샵을 거느리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뿌듯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정합시다. 트루컬러였습니다.